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 시 그제 시의원 행동 강령과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허위 정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정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창출과장 빠른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그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일자리 창출과장 한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아주동 조대영 시의원입니다. 75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여튼 뭐 청년들을 위해서 뭐 창업이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이 용역을 지금 보니까 한 11개 정도 했네요. 예. 그 뭐 어떻게 이 용역을 하고 나서 뭐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좀 좋아졌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몇 년째 계속해서 하고 있던 용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안에 보시면은 그 내꿈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그 입점자 운영 평가랑 맞춤형 컨설팅을 한번 해본 결과에 작년에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한번 해봤습니다. 했더니만은 그 아무래도 그분들의 영업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된 점이나 지적 사항도 좀 나와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한 사항인데 개선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개선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유가 있겠지. 예. 본인들만의 또 그 생각했던 것만큼 뭐 어떤 그 생각대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9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에 494명을 지원했고 사업비가 이 47억이 맞습니까? 예, 47억. 예. 그래 이제 저걸 제가 안에 좀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에 관련된 어떤 그 청년 일자리 같은 거는 이게 뭐 어떻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빠져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전 과장님께서 뭐 검토해보겠다고는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아직 6개월 다니고 저희가 이 사업들은 거의 보면은 행정안전부나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문화예술하고 스포츠 부분하고는 연계돼서는 조금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웰빙 요즘 그다음 피트니스 이런 쪽으로 창업하는 데도 많거든요. 예. 그다음에 헬스리 그다음에 뭐 그런 쪽으로 그 건강하고
그 저희가 그 창업 관련 같은 경우에는 뭐 로컬 크리에이테이션 해가지고 창업 이런 지원을 받는데 젊은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거의 하기 좋은 요즘에 그 카페나 기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오고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거제시도 이제 건강에 대해서도 예, 예, 좀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9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도 보니까 이제 거제 청년센터 운영 보니까 뭐 방문 상담도 하고 전화 상담도 하고 구직 뭐 알선 취업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시는데 예. 이게 좀 아까 말씀대로 이 선호하는 이 조사를 했을 때 상담을 했을 때 아까 말씀대로 뭐 어떤 커피숍이나 이런 것만 좀 선호하고 이 선호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요즘에 저 먼저번에 결산 검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저희 시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조선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조선업 현장 인력으로는 안 갈라 그러고 청년들 자체가 솔직히 창업을 하면은 하기 좋은 뭐 카페부터 해서 조금 수월한 부분으로 조금 많이 치우치는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조선업은 뭐 이제 가만히 둬도 예, 이제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로 이제 다른 아까 말씀하신 이제 관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좀 이제 바꿔야 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요 101페이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조선을 우리가 좀 벗어나서 예, 조선을 좀 벗어나서 이제 미래의 먹거리, 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전국에서 어떤 게 좀 유행인지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탐색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한 번쯤 이렇게 청년들에게 예. 조선 말고 다른 먹거리도 있고 다른 먹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는 뭘 도와줘야 되는지를 조금 서로 공유를 했으면 저희 좋겠다. 이번에 그 청년 모집할 때 한번 들어온 게 보니까 관광에 접목할 수도 있고 음식 문화를 관광으로 또 다시 돌리는 경우도 있고 청년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많이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은 그 한계가 있다는 건 좀 그렇지만은 청년들의 생각과 기존의 우리 그 노하우가 많이 계신 예. 분들하고 서로 좀 이렇게 간담회 같은 거를 좀 시켜서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해서 그런 데에서도 조금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거제시 인구가 지금 계속 지금 줄고 있어요. 예. 그도 뭐 CS 계속 인구를 그 다른 데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CS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참 걱정이 됩니다. 이게 하나가 지금 이제 대우를 인수하고 좀 좋은 분위기인데 좀 인원을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90페이지 한번 보시면 조선산업희망센터 여기는 주로 뭐 어떤 일을 합니까?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선업희망센터에 예. 예, 여기 저 조선업에서 퇴직하시는 분들 재취업도 하거니와 예. 취업 지원 컨설팅, 뭐 직업 훈련, 예. 그 조선업 희망 취업에 대한 정착금 지원이나 뭐 채용 설명회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무슨 뭐 교육도 시켜줍니까? 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교육은 컨설팅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 조선소에서 이제 나오신 분들 예. 그분들이 재취업을 할 때는 이제 창구가 필요한데 여기를 통해서 조금 연결을 많이 해주고 지금 있습니다. 어저께도 내가 삼성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형님 지금 사람이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하니까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 삼성에도 지금 내년부터 이제 해양 공사를 하려고 이제 준비 중인데 업체를 지금 이제 막 뭐 수소문을 한대요. 그전에 있던 분들이 업체들이 다 나가고 지금 뭐 해양하던 자리에 지금 이제 LNG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해양 공사를 할 업체를 지금 다시 또 불러들인다 하는데 좀 지원을 좀 잘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는 여성 CEO에 대한 지원하는 그런 건 있습니까?
혹시 뭐 CEO 뭐 그런 지역 경제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요? 저희 그게 일자리 왜- 창출과에서는 저희가 지금 타 지역에는 네. 여성 CEO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제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거제 그 경제가 좀 살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힘 좀 써주십시오. 예. 예, 이사입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몇 가지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 창출과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주 본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저희가 목표 공시제를 보면은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일자리가 지금 현재는. 올해 지금 조금씩 늘고 있는 편이고요. 아직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조선업 자체가 경기가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다 보니까 올해 뭐 그다지 늘었다고는 지금 할 수는 없는 편입니다. 예, 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사업 추진 실적을 이렇게 먼저 한번 보면 구인 구직 등록하고 취업 현황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구인하고 구직 이제 실제로 구인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현재도 조금 전에 양태석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지인들 얘기로는 삼성중공업에 상당히 지금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조업에 대한 익숙하지 않은 부분과 그리고 이제 조금 깊이 하는 현상도 조금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매칭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구직 등록하고 실제로 우리가 취업까지 연계된 부분이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36%에서 40% 정도로 늘었습니다. 예. 뭐 열심히 또 그 과에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만한 또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90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우리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비용 대비 실제로 효과가 얼만큼 나는가도 우리가 사실 좀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그 제조선 희망센터 운영 관련해서 네.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에 상당한 좀 추진 실적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추진 집행액 대비해서 그 추진 실적 취업 인원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직업 훈련을 통해 가지고 취업 인원까지 갔던 금액 대비해서 추진 실적이랑 조선업 희망 취업 정착금을 통해 가지고 추진 실적으로 간 실적에 상당한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좀 왜 그럴까요? 직업훈련 같은 경우에는 돈은 많이 썼는데 대비해서 실질적인 취업 인원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조선업 희망 취업 정착금은 또 금액 집행 금액 대비해서 상당히 좀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90페이지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 훈련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서 교육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 자기하고 맞으면은 취업을 하는 것이지 교육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취업이 100%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아마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수료를 했지만은 자기하고 맞은 사람들은 취업이 가능할 것이고 아닌 사람은 다른 곳을 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교육을 또 받고 자기한테 맞는 또 취업을 할 수도 있는 운영 것이고. 과정이 얼마나 됩니까?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직업훈련에 지금 우리 운영 과정이 안 나오고 이제 해수로 45회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수료 인원은 908명이나 되는데 취업 인원이 362명은 좀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은 상당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금 21개 가정이었습니다. 21개 가정 예. 그 21개 가정이면 대략 한 가정당 한 15명 정도씩 이렇게 취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취업자 수가 그 정도 예, 대략 봤을 평균적으로 하면 그래 때는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보면은 이 그
이 과정에 대한 설명과 실제로 듣는 사람들의 그 욕구 내지는 이 수업을 듣고 나서의 이제 그 직업으로까지의 전환이 좀 연결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취업이 급하기 때문에 교육을 이제 들었지만 실제로 취업까지 연결된 게 이제 상당히 이제 금액 대비해서 수료 인원은 많으나 좀 적었다. 뭐 대표적인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이탈, 교육중 이탈이나 아니면은 교육중 이탈보다는 저희가 지금 작년에 한 그 열 몇 가지 과정들 자체가 용접도 있고 뭐 피부, 헤어 국가 자격증, 관광 활성화 요식업, 카페 디저트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기가 그 이런 교육은 받고 싶어서 받았지만은 뭐 취업이나 창업이나 하려다 보니까 자본도 부족하고 자기하고 또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이 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연결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수한 보통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력서에 한 줄로 쓰시는 경우가 또 제법 많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뭐 이수했다는 이제 이력서에 한 줄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거를 통해서 다음 단계 그래서요 우리 희망센터에서 그 수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같이 계속 연계도 시켜주고 컨설팅도 지금 계속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습니까? 예. 계속 연계해서 그 관리하고 이후에 있습니다. 또 그 심화 수업이나 아니면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A 수업을 들었는데 A 수업과 관련된 이제 직업을 갖고 싶어서 했는데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까 이제 B 수업이나 C 수업에 관련된 직종이 자기한테 맞는 거를 또 느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전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다르게 또 넘어갈 수 있는 교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돼 있죠. 그것까지는 제가 예, 깊이 예, 잘 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수업 이후에 수업 중간에 또 생각하는 부분이 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럼 조선은 희망센터 그 직업훈련 과정이 지금 작년까지가 이제 끝이 났고요. 올해부터는 그 조선업 도약센터로 해가지고 새롭게 좀 변경이 돼가지고 이전 그런 아까처럼 그런 자그마한 전문 과정 그런 것보다 조선업 특화 전문 취업 지원이나 뭐 이런 걸 좀 연결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는 내 꿈 공간에 대해서 하나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 꿈 공간은 농촌 유유 창고를 활용한 이제 창업 공간 지원 사업으로 14억 8,5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예, 전체 다 포함해서 그 앞에 우리가 건축 공사 뭐 이래 다 합쳐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예, 예, 이 금액이죠. 예.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예. 우리가 그 76페이지, 77페이지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관련해 가지고 입점자 운영평가,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고 내 꿈 공간 공연 프로그램, 연말 행사 운영, 용역 이렇게 해서 이제 2천만 원 정도의 각각의 3개의 프로그램을 하셨고 그리고 창업 공간 조성 사업으로 총 89억 6천만 원 수준으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사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청년 공간 외부 경관 사업 이건 또 별도로 진행을 또 했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안에 그 앞쪽 부분에 이제 콘크리트 포장 철거하고 문제번에 갔을 때 자갈 깔고 했더라 아닙니까? 네. 예, 그 부분하고 나무 식재 공사, 그다음 전망대, 파란 그 계단 올라가던 거요. 그 밑에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 예. 그러면 벽화 14억 8,500입니까? 양쪽 벽에 그 벽화도 같이 이 안에 다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 합쳐서 예, 14억 8,500입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별도로 이제 적용 사업하고 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실제로 내부하고 외부하고의 별도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막상 현장에 갔을 때는 특히 이제 그 앞쪽에 계단 형식으로 예. 있는 이 부분이 전혀 지금 안에랑 조화롭지 못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관심 지금 모르겠습니다. 점유율이 전혀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지금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도 사실은 내 꿈 공간에 대한 물음표가 발생을 해서 한번 가보고 싶다가도 이게 거기하고 좀 연계가 안 되고 이게 어떤 공간인가 연상 자체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외벽 도색을 다시 하면서 청년몰이라는 명칭도 지금 넣어가지고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다시 조금 조성을 좀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내꿈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청년 창업을 연습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하는 공간인데 그래도 홍보가 좀 많이 되고 사람들 유입이 좀 유동인구가 좀 많고 해야 되는데 그 관광철 말고는 거의 조금 사람들이 찾는 경우가 좀 드물어서 저희도 지금 홍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입점하신 분들이 가장 이제 목말라 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떤 그 홍보 마케팅 부분 예, 그 부분이 이제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늘 얘기를 하지만 매니지먼트 어떻게 하면 수익 구조를 낼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벤치마킹에 대한 내용을 좀 서로 전달을 하면서 뭐 물론 지금도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들이 잘 이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창업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대박을 내겠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 창업을 해보면서 거기에 문제점이라든지 그렇지. 실제로 그걸 이겨내는 거를 겪고 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잘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너무 좀 하드웨어적으로 왜 그 공간이 선정이 됐을까는 이제 물음표가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너무 건물이 낡고 노후하고 예. 부실하다. 그 당시에 그 농협 그 창고나 그 유유 건물을 활용해서 청년 창업에 대한 그 트렌드가 그 당시에 조금 많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제는 받기도 좋고 하다 보니까 마침 찾은 곳이 적합한 곳이 그곳이었고 일단은 위치상에 조금 외곽지다 보니까 영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홍보 부족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안전진단은 했습니까? 그 건물에. 예, 예. 안전진단이 등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상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소방시설이랑 전기랑 다 해보니까 소방가스는 문제가 없는데 건물의 진단은 일단은 건물이 너무 노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창문 하나 내는 것도 지금 낼 수가 없어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본체 자체가 지금 약하다 말씀하신 보니까. 대로라면 너무 손댈 수 없는 건물을 지금 손을 대가지고 지금 이 건물의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10년입니다. 그 10년 이후에는 그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계약 조건이? 잠깐. 그럼 어떻게 되노? 원상복구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되고 예, 그대로 예. 지금 하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권리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지금 투자한 게 너무 많아서. 네, 투자액이 그 노후한 이제 창고를 사실상 이제 빛나는 곳으로 변화되고 예, 있는 예. 지금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사실상 많은 부분이 사실은 필요하고 실질적인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적용하기 위한 예산이 좀 집행이 됐으면 더 좋겠는데 좀 앞에 프로그램 부분이 조금 일회성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이 또 저희가 보입니다. 여기에 예산을 더 투입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지금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 이게 콘서트나 좀 진행을 해서 사람들을 좀 유입하고자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한 것인데 그 외에 기타는 지금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건물이 힘들다 보니까 노후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비가 새고 방수를 잡아도 또 비가 그렇죠. 새고 이렇거든요. 저기가 또 태풍의 취약지대다 보니까 외부 간판 하나만 걸어도 그게 또 날아가서 물바지도 지금 다 지금 엉망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조금 힘듭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예. 지금 걱정입니다. 그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장소성을 좀 활용을 하려 그러면 인근의 관광 자원하고 좀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 좀 안 그래도 고민하면 저희가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좋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 좀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버스 관련된 이제 우리 여행 관광버스, 예.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와서 가는 코스로 이렇게 어차피 좀 그 앞에가 그 유람선 맞습니다. 그쪽이라서 예, 예. 그 여름에는 유람선 그 오시는 분들은 간혹 많이 오신답니다. 근데 예. 여름철
성수기 외에는 관광버스도 어차피 유람선타로 잘 안 오시니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저 이제 그 조선문화 예. 센터도 있고 돌고래도 있고 했을 때 좀 연계해서 한 번은 와 보면은 얘기가 뭔지는 아는데 그때서 저희 입장에서 지나가다 보면 사실은 저기가 뭐지 이런 물음표가 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조금 뭐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우리 73페이지에 그 우리 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그 시정건의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 예. 우리 메이커 센터 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건의를 했잖아요. 네. 했는데 답변이 보니까 추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추가 유치가 가능한 겁니까? 메이커 센터가 추가 유치가 가능합니까? 그렇죠. 불가능한데 불가능합니다. 답을 그렇게 예, 들어가네. 근데 이렇게 답변을 성의 없는 답변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예. 타 지자체도 이거를 많이 유치하려고 5개년 좀 사업으로 지금 공모 계획이 예. 지금 없다고 합니다. 없습니다. 안 예.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지적한 거는 이게 이제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수강 신청이 밀려 있는 실정이어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 요 하나의 공간으로 부족하다. 수강자는 많고 그래서 우리 거제 이제 동에 보면 문화센터도 있고 뭐 주민센터를 활용한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공간만 있어도 안에 네. 지금 공간만 있어도 충분히 수업 가능한 그런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메이커 센터하고 저희가 네. 한번 제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때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근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메이커 센터 자체가 일종의 좀 트렌드를 조금 따라가는 부분이 네네,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4차 산업 부분에 이제 5년 뒤에는 또 어떤 트렌드가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추가 구축하는 사항도 지금 조금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추가 예. 유치는 이게 불가능하고 불가능, 할 예,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 예, 공간 그래서 활용도는 공간만, 어차피 빈 공간이 예, 있으면은 수업 가능한 곳이면은 예, 예. 그런 곳은 저희가 뭐 확보가 가능한데, 예. 그렇게 예.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뭐 22년도에 최우수 등급을 해서 7,300만 원 국비도 확보가 했네요. 예,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럼 이 국비는 그럼 어떻게 사용을 국비는 합니까? 지금 공사가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 자체가 공사 쪽으로 지금 바로 교부가 됩니다. 네, 네. 운영비나 인건비나 그렇게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체에서 예. 그 시가 또 1억 5천 지원해주고 매년. 네네. 네. 운영비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요 좀 잘 좀 그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89페이지에 그 우리 공공 일자리 사업이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예. 이래가지고 한 19억 5,800만 원에 이제 그 지난해 이렇게 1년을 하셨고 그 참여 인원은 116명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탐방객 안전 지킴이 사업 뭐 예. 이래가지고 22개 사업에 이렇게 이제 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116명이 이렇게 참여를 했거든요. 예. 그럼 요 116명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건 해당 부서에서 네, 저희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필요한 부분을 받아가지고 네, 부서에서 각자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각 각 부서에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예. 몇 개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를 자료를 저희가 한번- 22개 작년에 22개 사업을 했는데 네. 해양관광개발공사가 한 7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 농업정책과 장성포동 도시계획과 노인장애인과 관광과 종합사회복지관 뭐 이런 식입니다. 어쨌든가 이게 다 임금비잖아요. 예, 예. 19억 5,800만 원이. 그 이제 다른 이렇게 우리 일자리 사업에 비해서 이게 뭐
뭐 적으면 적지만 그래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어차피 퇴직하신 분들 그죠 이 일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요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그 사업하고 조금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조선지원과 우리 아주의 노동복지회관 예. 네. 그 잘못 그죠. 설명이 되는 건데, 잘못 예. 그거 설명을 하셨죠. 예, 저희 청년 문화 활동 공간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죠. 예. 예. 뭐 중장년 내일 센터가 예, 그게 아니고 아니고요. 예. 청년 센터가 그게 다 하나 더 예. 권역별로 해서 이렇게 예.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꿈 공간 예.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행사한 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7월 9일부터 해갖고 8월 6일까지요. 한 5번 공연을 했다, 그지? 예. 5번 공연을 했는데 참여 인원이 하여튼 400명 정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내꿈 공간 안에 뭐 어쨌든가 콘서트 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이 되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400명 정도 참여했고 또 이제 연말에 연말 행사는 한 차례를 했네요. 예. 그렇게 그래서 했습니다. 보면 총 사업비가 5차례 공연에 여름에 아주 1,900만 원, 그리고 연말 행사 운영 용역비가 한 1,780만 원 1회에 하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참여 인원은 연말 행사는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자료가 되어져 있는데 어차피 내꿈 공간 이 공연 프로그램이 하는 게 결국은 뭐 홍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홍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연말 올해 혹시 또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지금 작년에는 2천만 원 가지고 뭐 네. 7월 한 달, 8월 달까지 해버렸는데 네. 이번에는 2천만 원 가지고 저희는 저 분기별로 해서 3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지금 해놨습니다. 먼저 번에 5월에 한번 했고요. 네. 7월 1일 날 할 것이고 그다음 예, 9월인가 10월에 또 한 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 뭐 같은 예산으로 적은 예산으로 뭐 어차피 홍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좀 많은 공연을 통해서 좀 참여하는 사람이 많고 좀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한 차례 공연에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같은 예산이 조금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이 가장 안타까운 게 창업하시는 청년분들의 뭐 간절함, 절실함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사실은 이제 다 이제 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게 간판이 전면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꿈 공간. 그래서 아까 계단 있고 전망대 있는 그쪽으로 돌출 간판 하나를 멀리서도 좀 잘 보이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돌출 간판을 좀 잘못하면은 거기가 태풍이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지주를 해가지고 좀 튼튼하게 지금 앞에 하면 안 되니까. 전망대 옆에 붙여져 있는 게 있고 네, 네. 자기들 요구한 대로 네, 창문에 선팅을 해서 네. 거기에 뭐가 팠는지를 홍보 쪽으로 해서 지금 네. 다 만들어 놨습니다. 네.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좀 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관심 좀 말씀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같이 드렸습니다.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94페이지. 예. 청년 씨앗 통장입니다. 예. 예, 그게 우리 지원 대상이 100명밖에 안 됩니까? 예, 저소득 청년 100명에 지금 준하 80% 있습니다. 이해를 예. 하면. 예. 그럼 그게 지금 한 가정에 2명이 있다 할 때 중복 지원은 안 됩니까? 우리 가정에 예. 그런 해당되는 사람이 해당되는 2명이 애가 있다. 둘이 할 때는 지금 어떻게 이게 지금 되느냐? 청년 중에 가구 중위 소득 80% 이하가 예, 들어가기 하나. 때문에 예. 각 두 사람 다 소득이 잡힐 거 아닙니까? 한 사람밖에 안 되겠지. 그래 되면
두 명 다 되나? 그런데 두 사람 한 명밖에 안 되죠. 가깝다. 한 명밖에 안 된다. 근데 왜 그럴까요? 가구당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가구당 예, 하니까. 예. 근데 이 두 명 되면 두 명 다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천령 나이를 조금 올린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나이는 올리는 네, 거는 저번에 39세에서, 예, 저번에 그 정책 추진위원회를 걸쳐 가지고 네. 그 청년의 나이는 만 15세를 만 19세부터 하는 걸로 하고 39세는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예. 예. 아직은 조금 무리지 않나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가구에 중복이 안 된다 그죠? 예, 예. 예.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자산 형성 과정 말고 금융 교육, 컨설팅 이런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우리 과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돈만 뭐 그냥 뭐 100명에게 지급하고 예.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고 예, 있으니까. 사실은 요새 그저 가상화폐님 뭐 보시픽님 이런 게 예. 많기 때문에 저 생각은 항상 한 중학교부터 학교에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용돈을 받아도 그냥 마구잡이 쓰는 애도 있고 규모 있게 쓰는 애도 있고 또 요즘 용돈도 모으면 많잖아 그지? 그러면 어릴 때는 엄마가 다 저축을 해주는데 중학교 이상 되면 돈은 조금씩 부모한테 얻는데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과에서 한번 교육청에다가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하고 의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이 생각하는 일이 이 생각이 항상 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평생교육과에다가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해서, 예, 저희가 그 할수 청년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청년들에 대한 금융교육을 그걸 한번 좀 검토해 금융교육을 보겠습니다. 하면 예,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한 가정에도 돈이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게 중요하듯이 맞습니다. 한 청년에게도 돈이 뭐 예. 예를 들어서 세수 지원해주고 하면 돈이 목돈이 되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예. 재테크나 이런 네, 것에 대해서 저희 주변에는 보니까 아예 부모 상관없이 내가 저축한다. 요즘 벌써 이렇더라. 우리는 어릴 때는 그 저축 돈이 오면 부모에게 맡겨서 저축하도록 한다든가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가 며칠 상담을 해보니까 뭐 부모 상관없이 자기가 한 달에 300 들어오면 300, 200 들어오면 200을 갖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 예. 그러니까 타치 못하고로 하는 그런 경향이 맞는데 이런 경우 어릴 때 금융교육이 필요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또 직장에 다닐 때 저축을 잘해야 되고 또 돈들을 잘 써야 된다. 그런 게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어찌 돼 갑니까? 청년 대중교통비는 지금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 그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지금 신청해 놨답니다. 거기 되면은 연말 되면은 확정이 되면 내려오면 저희 12 매칭해서 아마 내년부터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모다드림이라고 모다드림 통장이라고 예, 이건 올해부터 지금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남도하고 경남은행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11월에 했기 때문에 한 9월 초부터 실시 예정이라고 하던데. 예, 지금 저희 신청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접수 받고 예. 있으니까 그럼 9월 초부터 하게 예, 됩니까? 예, 예. 그런 부분도 좀 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 청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예.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또 특히 우리 지원 대상의 저소득층 100명에게는 더 확실히 좀 금융교육이나 모든 방법을 좀 동원해서라도 좀 과에서 수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존의 조선업 일자리과하고 생활경제과가 일자리 창출과 조선 지원과로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어졌습니다. 뭐 일자리 창출과는 이제 일자리를 신규로 만들어내고 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죠. 예. 예, 그 과정에서 가장 우리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게 특히나 이제 조선업 쪽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조선업에 관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도 상당한 업무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장님께 조금 건의를 조금 드리려고자 합니다. 우리 그동안 조선업이 오랜 침체 기간 동안 조선업 종사자들이 구조조정이 되거나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거제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조선 경기가 수주가 이제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실제 숙련된 내국인을 많이 유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도입하려고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조선 지원가에 내용을 한번 했어야 됐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수감 기간이 지난해 연말로 되어져 있는 점이 있어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렇긴 하지만 또 일자리 창출과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업무 성격을 갖는다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건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에 이제 외국 노동자들의 도입 또는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왔을 때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 거제시 차원의 제도적으로 뒷발 조례 제정도 있었습니다. 뭐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4월에 있었던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의 경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면서 보류가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례 내용에 있어서 사업 대상 또 지원 범위 사업 내용에 있어서 명확한 어떤 유권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즉 조례 내용상의 일부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례의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논란과 여러 가지 우려들이 제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례와 관련해서 좀 사회적인 수기와 공론화를 거쳐 좀 여론들을 수렴해야 된다라는 또 내용도 제기가 되어지면서 결정적으로 심사 보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의회는 노동자 지원 센터가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가 사무에 해당된다라는 이유로 또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노동자 지원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우리 주무부서가 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서야 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주무부서장은 거제에 세 곳이 이미 있는 점을 들어서 쉽지 않은 이유를 들기도 했지만 올해 5월 14일에 경남도가 발표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정책 내용에 있어서 이제 거제시가 외국 노동자 지원 센터가 필요하고 또 이를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도 경남도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외국인 고용 노동자 지원 센터 유치를 위해서 제반 부서들의 협력들도 만들어내고 특히 도와 충분한 공감대 하에서 유치하는데 적극 나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지금 저희가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고용부의 이 문제가 해결되고 고용부에서 직접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를 거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도지사님께서도 우리 거제에 고용부 소속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 이제 조례 심사 보류 과정에서 좀 공론화과 또 관련 노동조합 또 원청, 하청, 시, 의회 간에 충분한 여론 수렴들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5월 30일 날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자리의 난, 조선 경기가 어려울 때 많은 부분들이 해고가 되거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거제를 떠났습니다. 조선 수주 경기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연유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노동 강도 또 상대적으로 저임금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조선이 어려울 때는 떠났지만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노동 환경과 근무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조선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양대 조선소나 협력업체들이 겪고 있는 경영의 어려움들이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입할 수밖에 없고 또 제도적으로 도입 확대를 지금까지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책임은 이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입할 수 있는 불가피한 구조에 있어서 원청의 책임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또는 제도적으로든 바람직한 것은 내국인 숙련 노동자들이 우리 거제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원청인 대우와 특히 이제 하나오션입니다. 원하청 문제, 저임금 구조, 또 근무 환경에 대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시가 외국 노동자 도입에 관해서 시가 여러 가지 지원도 하지만 원청의 어쨌든 책임, 역할들을 강하게 좀 주문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에 있는 여러 가지 지원 내용이 이미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동방성장 사업부를 통해서 노동자 지원 센터를 사내에서 내외 정규직 또는 협력직을 망라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내용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아쉽게도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정착하기 위한 업체 내의 가시적인 결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현대중공업은 이런 점에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들을 원청 당사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삼성과 하나오션 원청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 스스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꼭 노사정협의회라든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나서서 적극 주문하고 당부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노조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개만
이게 우리 기숙사비 지원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걸 자료를 받아보니까 19년부터 시작했나 봅니다, 사업을. 예. 19년부터 시작했고 19년, 20년에는 옥포 국가산단이면 대우겠죠. 예. 대우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1년부터는 이제 삼성 9개, 네. 그 하나 8개, 또 그 다음에는 뭐 또 2022년도에는 옥포 10개, 죽도 15개, 기타 4개 이렇게 되는데 기타가 이제 이때부터 좀 들어오네요. 두경, 삼록, 하나 ENG, 천운기업 이렇게. 그래서 이게 너무 그 우리 어찌 보면 대기업 이제 속에 그러니까 이제 속해 있는 이제 협력사에 편중이 되어 있어서 좀 지적을 그 하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소규모 뭐 똑같은 거기지만 그래도 아마 내 협력사가 사외보다는 또 좀 낫습니다. 참 이게 그래서 올해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데 올해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올해는 벌써 목표액이 너무 달성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하반기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호응이 좋으면 예. 너무 이게 우리 전액 시비 사업은 아닌데 전액 시비 사업은 아니죠. 예, 예. 매칭 사업이죠. 올해는 작년하고 올해는 도비 전액 지원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예, 고용 위기 지역이라서 그렇고 도비 전액 2021년까지는 국비하고 9대 10으로. 그래서 이것도 살펴보니까 2022년도에 집행 잔액이 있더라고요. 예. 예. 2022년도에는 신규 인력 채용도 조금 원활하지 않았고 중도 퇴사자가 조금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현장 저희가 점검도 가보고 해보니까 신규 인력 채용도 조금 원활하고 예. 이 이용 인원들이 지금 너무 지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까지 계약된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월세 인상이 없는데 신규로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장평이나 이따 이런 곳에 월세가 지금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빈 공실이 지금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기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이것도 39세 이하입니까? 아니 그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제한 없으니까. 예, 예. 우리가 그 옆에 제가 입사 동기를 만났는데 자조적인 말로 요즘은 협력사 신규 인력 들어오면 60대 진짜로 딱 60살 되는 분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고 일한다고 조수소는 이제 노령화되고 그렇게, 있습니까? 예, 노령화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청년 정책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 정부에서도 이제 우리 조선업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 45세 제한 없애라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45세는 있잖아 그대로. 올해는 예. 올해는 없는 걸로. 올해부터는 예, 예. 없어지고 그는 부분도 사실은 이제 목돈 마련이 가능하니까 예. 600만 원에 뭐 내 돈 월 15만 원만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180만 원 내면 뭐 600만 원 생기는 거기니까 이것도 좀 확대를 좀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에는 재직자까지 해서 조금 예. 조금 늘어나고 있는 편. 그리고 우리 그저 청년센터 이렇게 예.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까 우리 신감장 의원님께서 청년들 금융 교육 좀 시키는데 진짜 공감을 하는데 예. 이게 한 달에 2번씩인지 3번씩인지 특강이 있죠, 특강. 예. 문학 특강 하시던데. 올해는 라이브 커머스 해가지고 문화 아카데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MBTI도 가르치고 뭐. 예. 그, 취업에 관련된 거니까. 네, 엄청나게 많은 그 특강을 하던데 여기에 뭐 2022년도 거를 보니까 금융 관련해서는 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 이것 보이던데 이 부분도 아마 특강을 통해서 예. 그 우리 신감장 의원님 말씀하셨던 네, 아까 부분 저희가 진짜 검토했습니다. 필요한 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이게 금맹이 돼가 있고 금맹. 요즘. 맞습니다. 예, 요즘 예. 경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식들 과하게 키웠나 봅니다. 그리고 그저 청년센터 운영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2020년도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알선도 뭐 좀 전체적으로 사업이 떨어지고 취업을 본다면 2020년도에는 뭐 중간에 시작했으니까 그렇고 2023년도에도 뭐 또 중간이니까 빼더라도 2021년도에는 취업이 95건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36건입니다. 그렇게 뭐 대폭주로 좀 예. 줄어들었고 이게 뭐 실제로 취업이 잘 돼서 그런 건지 아니 뭐 여기 올 일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데이터상으로 보면 또 좀 이렇게 대폭 줄어드는 게 눈에 보여서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제점하고 대책은 혹시나 그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저희가 청년 관련해서 이게 지원해주는 부분도 보면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네네. 중도 퇴사나 기타 다른 곳 이전 이런 게 많다 보는 거 보니까 청년들의 이탈은 취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들이 우리 청년센터를 뭐 많이 찾지 않았거나 저희가 홍보 부족이거나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노력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뭐 데이터가 거의 나와서 내가 드릴 말씀이고요. 예. 회원가입은 또 2021년 대비 2021년 254명이고 또 늘고 22년도 있습니다. 200명 예. 늘고 있는데 예. 취업은 줄어들고 또 뭐 취업은 전화 또 상담 제가- 횟수도 또 예. 줄어들고. 취업은 또 뭐 일자리 지원센터도 있고 이렇게 연계를 또 하다 보니까 네네네. 여기에 저희 청년센터에 있어서 취업에 치중하기보다는 네. 청년들이 와서 활동하고 뭐 소통하고 하는 그런 위주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 청년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예. 이것도 아마 사업비 예산이 한 25억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연간 집행액이 한 20억 6,500만 원인데 이게 인원은 뭐 비슷한데 집행 잔액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 작년에 집행자력 남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중도 퇴사자들이 중도 많았습니다. 퇴사자들.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올해도 작년에서 연결해서 하는 사업 등에 지금 이탈자들이 많아가지고 참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청년들을 못 구해서 참여를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상에도 미스매치가 생기더라고요. 예, 예. 뭐 이거 뭐 구인 그거 행사하면 그 구인하겠다고 오는 업체는 45곳이고 구인이 된 거는 20몇 명이고. 예, 그렇습니다. 막 그렇고. 그 이게 구직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해줍니까? 청년센터 말입니다. 뭐 구직 등록을 정말 뭐 결선은부터 해갖고 공기업 사무원, 지금 뭐 구직 병원 등록- 격리 뭐 예, 많던데. 구직 등록하게 되면 우리가 일자리 지원센터랑 이거 지금 다 연계가 되거든요. 예. 일자리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예.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매치를 다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청년센터에서 청년센터에 센터에서 구직 등록을 해도 일자리 우리가- 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 말은 부동산 중개하듯이 적극성을 띄고 예. 아니 요 내용 중에 보니까 17, 18살짜리 우리 청년들도 구직 등록을 많이 해놨네요. 또 보니까 여기 구직 등록을 하고 그래서 또 그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리지만 취업하는 이 데이터는 줄어들었으니까 구직 등록자에 비해서도 또 좀 이게 굉장히 떨어진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거 하듯이 예, 부동산 중개인이 건물 하나 팔아물라고 수수료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마음까지는 아니라도 그 지금 위탁사에다 좀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구직을 좀 할 수 있도록 또 17, 18, 19, 20살 이런 사람들은 뭐 젊으니까 어디서든 뭐 구직이 좀 쉽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인난이니까. 예. 그 좀 그렇게 해주기를 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하나 있었는데 메이크 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아까 좋게 말씀하셨는데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된다니까 그지? 예. 이게 언제 바뀌니까 요즘 트렌드는 뭐니 해도 뭐 챗 GPT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챗 GPT가 아시다시피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유료 버전이 한 달에 월 $20를 결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메이크 센터에서 그 챗 GPT 유료 버전을 이게
입력하면 출력값이 디폴트 값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너무 막 무료로만 쓰려고 하지 말고 우리 그 한 달 월 $20 정도를 결제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메이크 센터에서 하든 아니면 청년 그 센터에서 하든 그렇게 유료 버전 결제를 좀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자료를 이렇게 쭉 봤었는데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데이터가 좀 차이가 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우리 그 청년 유턴 일자리 사업하고 청년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이 상당히 유사한데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거제 청년 유턴 일자리가 작년에는 그 12억 정도 되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올해 제출한 자료에는 3억 3천 정도 되어 있고 반대로 작년에 이제 청년 희망 플러스 사업은 약 한 19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26억 5천 정도 됩니다. 두 개를 합산하면 대략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게 헷갈려서 그런 건지 한번 이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내용도 좀 비슷하거든요. 청년 유턴 일자리 사업하고 뭐야? 하고 희망 청년 플러스? 희망 플러스하고 그게 지금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유턴 일자리 사업은 청년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청년이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이 취업을 하게 되면은 청년 인건비 연간 2,4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기업이 자부담 한 10% 내야 되고요. 그다음 기업은 이제 연간 2,400만 원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문화활동비 10만 원, 주거비,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고 장기 근속 인센티브가 최대 1,000만 원 또 지원해 주고요. 청년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상이 유턴 일자리 사업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고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조금 다르네요. 어느 데이터가 맞는 겁니까? 제가 2022년 거는 지금 1년 거는 안 보여가지고 그 인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업비 내용이 확연히 차이가 나서 눈에 보여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둘이 이제 합산은 금액이 비슷한 것 같은데 금액이 특히 청년 유턴 일자리 같은 경우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종료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전년도 전년도에 종료된 사업이고 종료됐고 그다음에 새로 또 올해는 시작하고. 또 올해대로 예. 했고 근데 인원은 똑같은데요. 인원은 내가 똑같이 잡고 있습니다. 인원은 사업 누적으로 규모는. 계속 예, 가는 예, 거라서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부당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수는 프로그램 없죠. 상에 입력을 시키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뭐 인원 예. 그 프라이머리 키가 예를 들어서 예.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이런 식으로 뜨기 각자 때문에 연계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중 받는 거는 바로 나옵니다. 그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투입 자금이 이렇게 많이 이제 되는데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게 일회성보다는 좀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되게끔 좀 저희도 매번 연계하도록. 고민하는 맞습니다. 바입니다. 예. 예. 일회성 지원보다는 결국에는 뭐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는 게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환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83쪽 우리 고용위기 지역 차우산업 특별고용업종 산업위기 대형 특별지역 이 지정 기간이 이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올해요? 올해 고용위기 지역은 올해 1년입니다. 예. 나머지 조선업 특별고용업종은 산업위기 지정은요? 그러고는 지금 다 종료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해 연말 네. 이제 종료가 다 종료되고 올해 고용위기 지역만 예. 지금 그렇게 그래서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이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고용위기 지역으로 해서 여기 이제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가
네. 어쨌든 조선업 도약센터로 바뀌었어요.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서 예. 그 경남 조선업 도역센터로 이제 바뀌어서 운영이 예. 되는 거죠. 뭐 그 차이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있었고요. 그 예산에 있어서 크게 다른 점이 없죠. 얼마입니까? 올해 경남 조선업 도약센터 예산이 40억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조선업 희망센터 사업비 30억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10억 정도 늘어났다. 예, 41억 이렇게도 입니다. 볼 수 있죠. 예, 예. 그다음 거제형 청년 일자리 창출 모델 사업에 있어서 예. 여기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원 기한이 이제 지난해 만료됨에 따라서 네. 이 사업은 어떻게 이제 되어지는 겁니까? 그 올해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안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으로 예. 저희가 자체 추진을 하게 됩니다. 지역 플러스 일자리 사업으로 예. 공모를 해서 다행히 예. 그 예산이 되어졌기 편성됐습니다. 때문에 예. 이 사업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예. 이런 의미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제형 청년 일자리 창출 모델 사업 사실은 대우나 삼성 기술연구소 훈련생에게 예.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예. 고등노동부가 40만 원을 지원하고 이제 시가 60만 원을 지원해 왔는데 근데 이 사업이 당초 예산 책정한 것에 비해서 사업 계획 훈련 입소생들이 그 계획에 맞지 않게 적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추경때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전에 그랬다고 하네. 예, 20년도에는 26억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가 23억 정도가 이렇게 삭감되어지고 추경에 21년도에는 6억 4,400에서 2억이 삭감되어지고 올해 지난해는 어땠습니까? 7억 3,600이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가 다행히 이 사업비는 다 쓰여졌죠. 예. 그만큼 이제 예상했던 교육 인력을 이제 들어와서 교육을 이제 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죠? 올해 예산은 지금 사업비가 11억입니다. 예, 11억입니다. 예. 그럼 지금 이제 예상하건대 네. 연말까지 이제 교육 입소생이 계획한 대로 들어와서 교육을 마치게 되면 이제 예산이 다 쓰여지는데 예. 지금 상당한 차이가 지금은 그 훈련 수당 자체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그 나머지 플러스 사업에서 조금 수정을 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요 우리가 이제 지난해에 있어서 해까지는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특별업종 지원에 따라 40만 우리 시가 6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이제 그 기한이 끝나자 올해에는 다행히 공모를 통해서 중앙정부가 80만 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는 11억인데 오히려 교육 인원이 예상보다 늘어나서 오히려 아니 사업비를 예. 더 예산액에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예산액에 우리 지금 목표 인원이 456명인데 네. 지금 집행해야 될 게 499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하반기에 또 어떻게 더 지금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럼 제가 추가로 이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노재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노재환님 추가 질의 예, 간단하게 우리 팀장님께 그 한번 이기에 대해서 예.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설명을 바뀌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일자리 창출 팀장 제미경입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우리 11억 4천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했죠. 이제 그래서 아까 예상 인원보다도 교육생이 늘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이제 제가 조금 수정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입교자가 이게 조선업 플러스 사업으로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것 인원은 좀 예상보다 늘어났는데 실제 이거는 국도비 사업 외에 자체 사업에 저희가 11억 4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도비 사업에 저희가 공모가 선정이 돼서 이 사업 인원만큼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자체 사업은 불가피하게 추경에 혹시 수요 등 파악을 해서 감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11억 4천 당초에는 이 공모 사업이 우리가 선정될지 확실치가 않아서 이만큼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이제 80만 원이 국도비로 해서 하다 보니까 20%만 우리가 이제 부담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인가요? 20%가 부담이 된 건 아니고 전체 사업비에 저희가 지역형 플러스 사업은 14%입니다. 12 부담분이. 그 12 부담분의 14%만 부담하면 지원이 되는 거예요. 국도비가. 그래서 이제 12가 오히려 이제 국도비가 지원하는 만큼 이제 삭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의미잖아요.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예상했던 인력만큼 그간에 되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예산이 추경 과정에 이제 삭감되어지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그 사업 계획만큼 교육훈련생이 입교해서 예산을 쓰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예산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예.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 자체 사업으로 편성된 11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수요 등을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이 이렇게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훈련생을 특히나 내국인들을 우리가 조선업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여하는 효과가 크잖아요. 좀 늘어날 계획은 없는가요? 지금 현재 이 교육훈련생들이 하반기에 또 삼성 특히 하나오션에서 인력난으로 신규 인력을 뽑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늘어날 여지는 없습니까? 저희가 예상 수요 인원을 파악을 했을 때 하나오션에는 하반기에 한 300명 정도, 그다음에 삼성은 한 170명 정도 교육 수요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간에 교육훈련생 입교생들에게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효과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조선 수주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내국인 인력들을 조선업에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이 교육 훈련생에 대한 지원 수당이 이제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우나 삼성, 하나와 삼성 교육기술연구소 인력에 있어서 좀 더 촘촘하게 우리가 예상을 해서 예산들이 제대로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조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바빠도 이또 취직을 해야 또 뭘 적을 수 있으니까 내가 딱 세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그제시 청년위원회 의견 제시가 11건입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뭐 다 이제 이렇게 공감이 되는데 그 중에 특히 공감되는 게 하나가 뭐냐 하면은 김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보다는 인구 유출을 막을 정책의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이 얘기를 다른 청년한테도 들었는데 그제 청년 역차별 정책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존에 그제 있는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이 생기고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달도 살아보고 뭐도 해보고 또 오면 뭐 주고 이러는데 막상 그제에서 뿌리박고 살고 있는 청년들에는 역차별 문제가 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을 11개 정도 또 제시를 했는데 이게 정책에 반영된 건수는 또 뭐 성과적으로 좀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제가 이거 의견에서 거칩니까? 들어온 거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네네. 다 뿌렸는데 피드백은 왔습니까? 피드백 온 거는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청년들이 이렇게 의견을 냈으면 예. 그 최대한 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 우리 어른이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베이비 붐 세대 우리 회사 선배님들이 사실은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 일할 자리 없냐고. 그래서 베이비 붐 세대 퇴직 노동자 정책이 일자리 결국 신중년 일자리겠죠. 그런데 이게 국비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매칭에만 국한되다 보니 예? 그 사업량에서 그냥 중단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필요하면 시비로 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통합재정안전기금에 기금 모아놓은 게 2,100억이 됩니다. 그 쓰라고 있는 예산이. 이런 어떤 시민 복지를 위한 예산은 쓰여져야 된다. 그런 식으로 너무 국비의 틀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거제형 신중령 일자리 이래갖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그것도 내가 조선소 노동자니까 우리가 저 조선업 도약센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조선업 도약센터인데 그게 직업훈련 과정이 21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올해부터는 안 합니다. 그거. 아, 올해부터는 중단이 됐습니까? 예. 그게 희망센터에서 도약센터로 되면서 예산이 없어 그런 겁니까? 그 내용 교육 내용 자체가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해둬서 교육이 하지 그렇게 올해부터는 교육 안 하고 그러면 또 있습니다. 없어졌다는 거 더 아쉽네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T급 배관용접 플랜트 특수용접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총 이제 21개 작년에 사업 과정 중에서 취업률이 54%, 57% 그렇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뭐 취업률이 상위 3위, 4위에 2위, 3위네. 그 정도로 이제 취업도 많이 하고 홍도도 있는데 이런 사업이 내가 이 앞전에 그 조선 요 일자리 과장님한테도 말씀하셨던 게 그 국비가 없어지면 시비를 조금이라도 편성해서라도 훈련 과정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중간에 과장님이 바뀌시니까 그게 좀 안 된 것 같은데. 용접 관련은 그 해당 조선소 훈련 과정 안에 아이, 용접 과정이 그거는 들어있네요. 있죠. 예.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티거나 플랜트 특수용접 과정은 그 없습니다. 어차피 그거 그 따로- 한해에서 하는 네. 그 과정은 과정이고 그거는. 네. 근데 이거는 밖에 나와서 또 하는 그게 내가 재취업을 하기 위한 또 그 과정 중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억수 성의가 없다. 아닙니다. 좀 자신 있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좀 예. 개발함. 그러니까 뭐 꼭 우리가 건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예, 예. 한번 그런 방안도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양태석 의원님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그 위원장이 이야기한 그 용접에 관한 거는 사실 조선소에서는 용접이 거의 뭐 특수용접은 거의 많지 않아요. 파이프나 이제 특수한 재질의 용접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 삼성 안에서나 대우 안에서 하나 안에서는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일반 조선 배의 외판에 용접하는 FC 용접을 해서 그것만 교육을 시키거든요. 예. 사실 밖에 나오면 이제 해양 공사를 하게 되면 위에 플랫폼이 하면 이제 특수 용접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그분들 그걸 배워야 아마 기본이 FC 용접을 배웠기 때문에 그거 배우는 것도 아마 적응이 빠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신검자 질의 아니고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 창출 과장님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